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사자였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긴급 정지시켰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도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조사 결과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그간 박 검사 등의 주장을 뒤집는 핵심 증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동규 교도관님, 그 5월 17일이죠.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 검찰 1층 청사에서 그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 외부 배달업체로부터 받아온 거죠? 그 정확하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바깥에서 받아왔습니다. 네, 그것을 받아서 영상 녹화실에서 그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박 검사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통화 녹음 공개 등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박 검사는 최근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구합니다. 대신 그 전에 나가기 전에 짧게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고 했는지 기회는 주겠습니다. 지금 문서만 들어왔습니까? 네, 만들어왔습니다. 문서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소명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소명서 제출하세요. 네. 소명서 제출 지금 나에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오늘 중요한 증인이 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진술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도 마음 바꾸지 않겠습니다. 뭐합니까? 일단 이유를 들어봐야죠. 행정실장께서 나가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아니 아까 들어본다면서요. 이따가 다시 이유를 왜 안 해주는 이만큼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절차니까 사람은 아니 왜 그래 저 급박을 해요? 들어봐야지. 절차라서 그래요. 자, 박상용 검사, 박상용 증인. 우리가 들어가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좀. 뭐 그거 괜히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안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화를 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주고 박상용 증인에게 왜 얘기하시면 나가라고요? 아닙니다. 나와주세요. 네. 뒤에 다쳐요. 뒤에 다쳐요. 아니 저 법에 분명히 선서 거부 사유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것은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소명을 못합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예? 왜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까? 비상개업은 위헌이고 이런 거는 위헌 아닙니까?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거학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왜 그 거학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실게요. 동료는 자 우리 앞에 저 직원 같이 이동하시겠습니까? 옷이랑 그 밑에 있는 것 좀 갖다 주세요. 자, 잠시만요. 자, 내려갈 겁니다. 네, 좀 비켜주세요. 하지 말고. 의자 밑에. 50분만 좀 갖다 주세요. 예, 아니 물론 당연히 저희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증거를 최대한 당연히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종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더 밝혀서 세게 처벌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저희가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표적 수사라는 것은 혐의가 없는데도 어떤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표적 수사지 혐의가 농후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하는 것이 표적 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아무리 이재명 지사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수사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대선 주자라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대선 주자를 진술을 꿰어내서 뭐 꿰어낸 표현이 그래서 회유해서 진술로 만들어내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들을 받고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술로 근데 사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계속 누차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그런 정황이 뚜렷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100억 이상의 돈이 북한에 갔고 그것을 부지사가 그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부지사가 어떤 기업과 완전히 유착이 돼서 거기서 뭐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문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화영 씨가 받고 있는 수많은 차명 계좌의 주식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사상 직무유기가 된다고 조사는 생각합니다.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중요한 것은 자꾸 회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프레이밍인데요. 진실을 말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종범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종범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 라는 부분은 그것은 회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님이 직접 했던 6월 18일 이화영, 그러니까 6월 19일 통화 녹취 하루 전이죠. 있던 검찰 진술 조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질문하셨죠. 당시 이화영 씨의 대답은 김성태 회장이 지사님 방북에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다. 이런 노골적인 워딩을 어떻게 보고하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자백이 있으면 말을 해야 당신이 종범될 거 아니에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유도한다고 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습니다. 자기가 그런 정도 자백을 해놓고 이제는 나는 종범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변호인의 주장이었죠.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럼 저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진술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강의 어떤 쌍방울이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북이 가능하다라는 공동 정범의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종범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희가 반문하고 만약에 그렇게 종범에 되려면 이러이러한 진술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이 필요한 게 없다가 거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듣기에 따라서는 회유 그러니까 그런 진술을 하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또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 모르죠. 일단 워딩을 해서 전체가 공개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뭐 어떤 진술이 나오면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실에 대해서는 실체 진술이 어떻든 간에 다른 증거나 모든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모든 어떤 대기업 회장에 대한 수사, 어떤 수장에 대한 수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